본격적으로 오늘 리뷰 Y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전 세계인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준 소식이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우리 문화계 소식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영화 기생충 미나리, 또 최근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까지 해외에서 선전하는 우리 문화 콘텐츠 소식,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리뷰 Y에서는 문화 관련 뉴스, 특별히 코로나19 시국에서 다뤄지는 문화계 소식을 YTN이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적 역량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과연 이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또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선민 박사님께서 처음으로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앞으로 따끔한 질책 그리고 따뜻한 격려 부탁드려도 되겠죠? 모쪼록 저의 어떤 비판이나 의견들이 YTN 보도에 좀 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따끔한 질책,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사님께서는 YTN 문화부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외부 활동들이 제한이 되고 만남도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콘텐츠나 어떤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생산이나 이용들이 제한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작해놓고도 상영하지 못하고 다시 또 그것들이 제작에 영향을 미쳐서 악순환처럼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문화계 전반의 침체적인 현상들이 보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면 보도가 안 되는 데다가 대면 취재가 안 되는 데다가 주제 같은 것도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로 좀 영향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영화나 연극을 또 보러 가는 게 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주변에 보면 영화 본 지 1년 됐다, 2년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YTN 문화부 보도 중에 좀 눈에 가는 보도가 있어서 좀 소개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1월 8일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대본 리딩만 50번, 드라이브 마이카 한국 배우들 보도인데요. 제가 이 보도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그러니까 보통 어떤 TV에서 영화를 소개할 때는 되게 시각적인 요소들이 강한 스펙타클한 영화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대단히 잘 알려진 감독이나 배우가 출연한 영화들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영화는 좀 그런 것과 다른 결에 있는 영화여서 영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도한 것들이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평가원님께서는 YTN 문화부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계 전반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양상을 볼 수 있고요. 예정된 공연 취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공연 보러 간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문화예술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당연치사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달한 보도인데요. 지난 1월 1일자 보도입니다. 예술인 열의 넷은 수입 전무, 코로나로 예술활동 위축 심각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이 보도는 이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치상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니까 굉장히 크게 와닿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벼랑 끝에선 예술인들의 고충 그리고 어려움을 잘 담아줬다, 이런 말씀이신데 해법은 제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이게 이제 문화예술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같이 여러 분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쉽게도 대안적인 정책 방향이라던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사례는 이 보도에서 다뤄지지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찾아낸 거, 그러니까 사회 환경 감시 기능은 잘 발휘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화예술인들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어려움을 풀어나갈 어떤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조금 언급이 됐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보도였습니다. 어쨌든 YTN이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다양한 분야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이렇게 보도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조금 분석과 대안도 깊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후속 보도도 좀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과거에 비해서 문화 뉴스가 전체 뉴스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영향이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크겠지만, 이 정치가 양극화되고 사회가 양극화
심해지는 이것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무조건 이제 콘텐츠 자체도 편가르기식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화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문학의 종사자들이 어렵고 그래서 현재로서 일단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문화 관련 소식이 일단 많이 전해지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콘텐츠 그리고 문학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전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학의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YTN 대담 코너도 살펴보죠. 5분 인터뷰 코너인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인터뷰 보도를 보면서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를 인터뷰하느냐 섭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5분을 보면서 질문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아쉽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 기사는 1월 7일 뮤지컬 배우 아이비 씨랑 14일 재즈 가수 나윤선 씨 인터뷰였는데요. 그 두 분 워낙 다 이제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두루 다 유명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 인터뷰 패턴을 보니까 이제 5분 코너의 패턴 속에서 이제 똑같이 뭐 작품 소개, 뭐 아니면 앨범 소개, 그리고 노래 한번 해주시죠, 한 소절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엔딩은 뭐 코로나로 어려운 국민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내지는 뭐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인터뷰 어떤 질문이랑 구조가 약간 정형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터뷰 하시는 분도 그럴 것 같고 이제 어떤 시청자들도 보면서 여기서는 어떤 대답을 하겠구나가 좀 예상이 가능해서 인터뷰가 좀 밋밋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5분이라는 시간 제약 때문에 질문을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존에 하던 대로의 방식들이 아니라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YTN의 어떤 그런 인터뷰에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YTN만의 경쟁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그 사람한테 궁금한 거,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를 좀 질문을 잘 준비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의 지적을 제가 딱 메모를 해서 바로 다음 회의 시간에 팀 내에서 공유를 해서 재밌는 질문지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에이토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네. 거 뭐 동감하고요. 답변하는 사람은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네. 1부터 5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질문에 따라서는 1, 2만 할 수 있고 3, 4, 5는 전혀 얘기도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뮤지컬 배우가 나오면 질문하는 앵커는 최소한 그 뮤지컬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보기 어렵다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뮤지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즈 가수가 나오면 최소한 그 가수의 음반, 노래를 듣고 직접 듣고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앵커가 일반 시청자 입장에 서서 조금 더 직관적인 질문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재미도 더 있을 것이고 시청자 주목도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고 정형화된 질문보다는 답변하는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더 이야기할 수 있게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게 짧아도 그런 깊이 있는 질문으로 이런 코너가 시청자들의 박수를 앞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팀에서 공유해야 될 내용을 제가 빼곡하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관련된 따끔한 지적들 잘 유념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바른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는 보도가 또 눈에 띄었다고 하던데 평가원님께서 살펴주셨죠? 네, 지난 1월 19일 보도인데요. ESG 경영 우리말 대체어는 환경, 사회, 투명 경영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이 ESG 경영을 대체할 쉬운 말을 선정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최근 ESG 어딜 가나 ESG가 붙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래서 그 말 자체로 누군가를 소외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인데 바로 잡고자 한 노력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소소했지만 친절한 방송이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그 ESG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국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어요. 네. 이 또한 누군가를 소외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비말 그냥 찐방울이라고 하면 되는데 드라이브 스루, 그다음에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뉴스를 내보내기 전에
뉴스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누군가를 소외시키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생겼는데 타 방송사에서 보면은 무슨 뭐 우리말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나 조직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도 용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또 그걸 받아들여서 보도에서 뉴스에서 이제 고치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에디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YTN도 이런 뭐 위원회나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있을지 혹은 뭐 조직이 없다면 뉴스 보도나 용어 사용에 있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그 회사에서는 시청자 센터가 제일 관련도가 높은데 따로 이제 그런 용어라든가 이렇게 나올 때는 정부 당국의 방침을 따라서 이제 YTN을 보통 하고 있고요. 이게 정해지지 않아서 혼용이 되거나 할 때 정리를 할 때는 보도국장, 뭐 이제 보도시작국장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면서 이건 앞으로 어떻게 정할까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그것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작업은 업무적으로도 계속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 일부는 또 그 시시콜콜이라고 데일리 ombudsman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시청자들이 이제 문의도 오니까 그렇게 그 친절하게 설명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원님께서 그 우리말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한 가지 약간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문화부 보도를 찾아보던 중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나온 리포트를 봤는데 이제 올해 투자 재테크를 향한 꿈 날개 놓쳤다라는 제목의 어떤 전반적인 출판계 트렌드에 대한 제목의 보도였어요. 근데 여기 기사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주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이제 주린이어서 사용한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외에 주린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뭐뭐린이라는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숙할 때 무슨 뭐뭐뭐린이, 뭐 요린이, 뭐 골린이, 뭐 식린이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어린이에 대한 어떤 비하나 혐오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친근하고 뭔가 유의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걸 의도하시고 하신 건 아닌 건 이제 알겠지만은 어쨌든 방송에서 언어를 사용하실 때 좀 정확한 맥락 과 이제 의미를 파악하신 후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들려주신 오늘 말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네. 문화보도 이제는 비중 있게 다뤄져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문화보도는 취재원이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전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문화면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잘 만들어진 콘텐츠 하나가 트렌드가 되고요. 그게 전 세계적인 어떤 대중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콘텐츠로 파생된 그 경제 효과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문화 보도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또 심도 있게 다뤄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예, 저도 평가원님이랑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설이 있는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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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